자, 이어서 모닝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우리가 봐야 될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쏙쏙 뽑아봤습니다. 6개로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벌써 이 미국과 유럽의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6월에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복현 금융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이 유예 말고 아예 폐지 후에 재검토가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될 건지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웹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티커도 나왔네요. WBTN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6가지 소식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오늘 뉴스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오늘 6가지 소식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유럽은 6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미국과 엇박자를 내며 통화정책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가 호조를 보이면서 5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7% 상승했는데요. 무역 수지는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투세 유예 말고 폐지 후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은요.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분야에서 1분기 글로벌 판매 톱5에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데요. 이제는 종목 코드 WPTN을 안고 상장하게 되는 네이버 웹툰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야놀자 역시나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의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가지 소식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각국의 통화정책 셈법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경기가 싣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물가가 떨어질 때까지 버티기에 나서면서 인하 시점이 점차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7월을 시작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온 유럽이 미국에 앞서서 피벗에 나설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유럽 역시나 연준의 행보에 따라서 비슷하게 금리를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유럽은 각자 도생의 길로 가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오는 6일에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지난해 9월 이후 6차례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를 비롯해서 ECB 인사들이 잇따라 인플레 둔화 확신이 강화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6월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발언들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럽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카드를 만지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을 보시면 경기가 여전히 확장 국면을 보이는 데다가 물가에 대한 둔화 추이가 정체된 모습을 보이며 금리 인하 시점이 미궁 속에 빠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31일 4월에 PCE 가격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2.8% 오르게 되면서 3달 연속 같은 수치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과 미국 조금씩 금리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의 5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1.7%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이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출은 115억 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같이 4대 IT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3개월 연속 동시 플러스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대중국 수출도 19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내면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다시 한번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에 이 같은 내용을 함께 발표를 했고요. 5월 수출액은 2022년 7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5대 주력 수출품 가운데 2차 전지, 일반 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 4가지를 제외하고 11개 품목들이 모두 수출이 고르게 증가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수요 급증에 따라서 IT 전방 산업의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의 빠른 상승에 힘입으면서 한국의 최대 수출품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수출이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역 흑자도 41개월 만에 최대치에 올랐다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좋았다는 소식과 더불어 오늘장 관련 종목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우리는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특히나 금투세로 인해서 시장 현장이 이미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투세가 단기 매매 환매를 촉발할 요인이 크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달 31일에 금투업계 관계자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초청해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갈리고 수많은 다양한 참여자가 있어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간담회에서도 시장의 불안이 상당히 많이 공유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고액자산가들이 금투세 도입 시 영향을 받을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 방법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들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원장도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지고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손익통산을 받기 위해서 장기 보유의 상품도 단기간에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견이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금투세의 향방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장의 멘트와 의견이 나왔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글로벌 판매량이 일제히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SK증권이 인용했던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전문 조사기관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는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17만 5,979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도요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스즈키, 혼다 등 4개 일본 완성차 업체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차 글로벌 판매 5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에 일본 완성차 업체들을 제외했을 때는 현대차와 기아가 가장 많은 하이브리드 차를 팔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전기차 브랜드를 제외할 경우에 현대차 기아는 전 세계에서 10만 3,970대의 전기차를 팔아서 톱4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중국 브랜드 전기차는 대부분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 가운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모두 양쪽의 경쟁력을 가진 쪽은 현대차와 기아가 유일하다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 미국에서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보도에 의하면 지금 효자 모델로 불리고 있는 투싼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 판매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좀 앞당긴다든지 다른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완성차 기업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코리아 FT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개별 소식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시장의 상장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김중구 네이버 웹툰 대표는 이번 상장 도전을 두고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의 정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증권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이스에 위치한 네이버 웹툰의 본사이자 미국 법인의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현지 시각으로 31일 이번에 SEC에 기업 공개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종목 코드는 WBTN으로 나스닥 상장을 신청했는데요. 주관사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에버코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증권 신고서를 위해서 전 세계 150개국에서 2,400만 명의 창작자와 1억 7천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이 공모가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초에 외신들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가치가 30억에서 40억 달러 수준에 달하고 이번 상장을 통해서 약 5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상장 소식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대감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시간외에서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으니까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MBT, DNC 미디어, 와일의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이고요. 그 가운데서 차트는 MBT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올해 계속 부진했던 주가 흐름 이렇게 양봉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유는 이렇게 네이버 웹툰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과연 시장에서는 재료 소비로 반응하게 될지 혹은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게 될지 관련 종목의 주가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살펴봅니다. 지금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또 있는데요. 바로 야놀자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월 8일에 야놀자가 야놀자 US LLC라는 사명의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1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미국 현지 법인의 주요 영업활동은 컨설팅업으로 돼 있고 지배기업인 야놀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델라웨어주는 미국에서 가장 조세 부담이 적고 기업 친화적인 회사법을 갖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나 아마존, 글로벌 기업은 물론 미국에 직상장한 쿠팡 역시나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 대한 현지 법인 설립을 두고 업계에서는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던 경력자를 CFO로 영입을 하기 위해 했다는 점까지도 함께 불거지면서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아주아이비투자, 그레디언트, 하나생명,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